안녕하세요. 정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경영의 판을 바꾸는 만능 키,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안타깝게도 2026년 올해 2월에 자사주, 그러니까 소유 목적, 보유 목적의 자사주가 이제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님들의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됐던 그 자사주 오늘 제대로 알고 바뀌는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유 목적의 자사주는요. 2012년 4월 전까지는 상장 회사들만 가능했습니다. 비상장 회사들은 뭐 자본 충실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었고요. 오직 그 소강 목적의 자사주만 이제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2년 4월 14일부터는 보유 목적의 자사주도 허용이 된 거죠. 취지는 이렇습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뭐 이런 취지가 좀 있었고요. 또 소각 없이 자산으로 보유해서 핵심 인재도 보상해주고 재무 구조도 좀 개선하고 경영권 방어에도 좀 도움이 되게끔 보유 목적의 자사주를 허용을 했습니다. 자사주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법인 입장에서 자기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사주는 법인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주식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요. 주식을 하는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사주는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합산이 안 됩니다. 종합과세 합산이 안 된다는 의미는 건보료 부담이 없다는 거죠. 또 자사주는요. 기능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라든지 가업승계, 임직원 보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가 우리 경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주주들에게도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요게 요번 달까지 수월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자사주가 압도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자사주는 양도소득, 따라서 종합소득의 합산이 안 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 핵심은 자사주는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처럼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이 자사주를 통한 엑싯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큰 금액일 때, 제가 2012년도에 자사주 허용되면서 그때는 이제 자사주 양도세가 10%였거든요. 안녕하세요. 100억을 해도 10%였어요. 50억을 해도 10%.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자사주를 했고 그 자사주 한 돈으로 우리 자녀들 특히 지금 다들 부러워하는 뭐 강남의 아파트들도 많이 구입하셨습니다. 2012년 이제 4월 14일부터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표님들은 자사주 매입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 및 보유가 허용됩니다. 요거는 상법 341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는 단순하게 이제 자금 인출을 넘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사주는 우리 기업이 다양한 경영 리스크를 해결하는 전략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 보상,
상법 제340조에 의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스톡 그랜트를 활용할 수 있죠. 또 재무구조 개선, 경영권 및 지배구조 개선, 복지 증진, 또 가업 승계, 투자 유치 등의 이 자사주가 골고루 좋은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보면요. 첫 번째 임직원 보상입니다. 우리 회사의 인재를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임직원들한테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임직원들이 주인의식도 가질 수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커지겠죠.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 임직원이 아니라 외부의 유능한 분들을 스카우트 해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필요한 외부 인력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스톡 옵션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는다거나 할 때 실제 제가 14년도에 자사주 한 회사가 이 스톡 옵션을 활용해서 외부 자문위원들을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무구조 개선인데요. 가지급금을 정리한다거나 또 잉여금 관리할 때 이 자사주가 아주 유용하죠. 어떻게 보면은 잉여금 관리랑 가지금 정리랑 같은 구조입니다. 법인에서 자금을 개인화해야지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사주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자사주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보유 목적, 하나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있죠.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 주로 이제 부부간의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6억까지는 세금 없이 10억까지도 6.79%의 세금만 내고 엑시시 가능했는데 이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이제는 증여 후 1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증여는 미리미리 해 두실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오늘의 핵심인 이 보유 목적의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보유 목적이 우리 회사의 임직원 보상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보유가 가능했으나 어 이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임직원 보상 같은 경우는 아마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보유 목적의 자사주가. 그런데 상당히 조건을 까다롭게 볼 거고 아마도 이제 그 보유에 대해서 뭐 매년 주총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 내용은 제 뒤에 우리 주식 유동화 센터 윤지연 센터장님이 좀 영상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거기서 좀 상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는 경영권 방패와 복지 솔루션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이 자사주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많이 썼고요. 지분율 조정 레버리지로 이 자사주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가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뒤에 이제 가업승계 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해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정엘 가업승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법인에서 제 주식을 사갔어요. 그리고 이 주식을 저희 정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헬가업승계라는 회사가 이 출연한 것만큼 손비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 기금에 주식이 갔잖아요. 법인 입장에서는 현금을 출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주식을 출연했으니까 손비로 인정이 그 가치만큼, 주식의 가치만큼 손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는 줄었지만 실제 현금 유출은 없죠. 그러나 이 주식을 받은 기금에서는 추후에 배당을 통해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복지 기금에 활용하는 것은 향후에도 가능합니다. 혹시 현재 회사에 자사주가 있어서 걱정인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실 거고, 아마 이 기금이 우리 대표님 소각 목적으로 바뀌었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실 겁니다. 자사주가 이제 가업승계에도 상당히 파워풀하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승계 시점에 주당 가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요거는 아주 미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승계 자금을 또 자사주를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자사주가, 그러니까 뭐 A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이 A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A와 A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 다 자사주가 똑같은 비율로 생기는데 A의 자사주는 A한테는 자사주지만 A 다시한테는 A 주식은 자사주가 아니죠. 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대기업에서 승계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2025년 이제 1월부터는 이제 대기업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 그러니까 비상장 우리 회사들은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자사주가 의무소각으로 바뀌게 되면 이 부분도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외부 투자자 대응 시 주가 안정가, 자사주를 하게 되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쓸 수 있는 회사들은 최대한 그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못 쓰는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 자사주를 활용하면 정말 세금을 일반 상속 증여세의 반의 반도 안 되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영에 맞는 키, 또 절세의 골든키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사주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이 자사주를 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많이 보는 게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대표님들 전화하셔서 자사주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나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사주는 반드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단, 기회가 공평한 거지 모든 주주가 똑같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자사주 3계명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로 실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상법 개정안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잖아요. 자, 안전한 자사주를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두 번째는 기회 평등을 입증하라. 자,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보면 모든 주주가 팔 필요는 없으나 모든 주주에게 팔 기회를 주었음을 문서로 증명해야 된다. 자, 특정 주주가 독점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 받은 자녀분한테 전화가 와서 요거를 넣었는데 증특을 하셨는데 이 자사주가 있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증여 특례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자사주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자사주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사주는요, 사업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증여특례나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분들은 이 자사주 비율부터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아마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서 자사주를 출연했다면 그 증여세가 뭐 12억인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럴 일이 없죠. 제가 놀라운 거는 이 증여특례라는 게 상당히 체크할 게 많은데 이런 부분 체크 안 하고 신고를 해주신 세무사님들이 계셔서 뭐 대표님이 직접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거를.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 체크가 안 돼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이 경험이 중요하구나. 특히 증여특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제 그 통화하면서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증여특례를 엄마 아빠 주식 두 개를 다 합쳐서 하셨대요. 예. 특례는 지금은 인제 받는 거는 한 분한테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세법이 요게 요것도 또 한 4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어쩌다가 한 번 하면은 이제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증여특례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은 이제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거고 보통의 세무사님들도 아마 5번 이상 하신 분이 흔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승계가 지금 많아진 거지 제가 이제 15 년째 이 일을 하지만 과거에는 승계까지 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가업승계를 전문적으로 수없이 한 사람들도 늘 조심하는데 더군다나 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자사주는 비율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된다면 비율이 높으면 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대표님들이 자사주는 경영이나 절세의 골든키예요.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자사주를 정리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자사주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있는 대표님 또 자사주를 할 예정인 대표님 모두가 자사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세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시간의 분산, 세목의 분산, 소득 귀속자의 분산. 자,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우리 10년마다 비과세 카드가 있죠. 예. 요거는 10년 지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분산해야 되고 10년마다 누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10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자녀법인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주주 한 명당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1억씩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절세의 핵심 분산인데 첫 번째가 시간의 분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목의 분산이에요. 자사주가 세금이 낮은 것은 종합소득세에 합쳐지는 게 아니라 분류되는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이 낮았던 거고, 이게 인제 의무소각이 되면 배당 의제 배당하기 때문에 인제 합산이 됩니다, 다른 소득하고. 그렇게 되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최고세율이어서 역시 절세의 핵심은 세목의 분산이죠. 자, 마지막으로 소득 귀속자의 분산입니다. 자, 이 자사주는요. 세목도 분류가 되지만 소득 귀속자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는 정말 상관왕이 아닐까 싶고요. 소득 귀속자의 분산의 꽃은 제가 보기에는 자녀법인입니다. 네. 요것은 또 자녀법인 편 영상을 보시면 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우리 대표님들이 꼭 이 자사주 골든키를 보유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안전한 자사주는 2026년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죠. 물론 개정이 돼도 자사주는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사주 활용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더 늦추지 마시고요. 하든 안 하든 일단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문이 닫힌 다음에 '아 그때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사주가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내년 세법 개정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자사주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 자사주가 얼마나 많은 활용성이 있고 나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사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자사주 관련해서 시리즈로 이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 구독하시면 알림 설정 버튼이 뜨잖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변경되는 내용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특히 이때는 뭐 하루하루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바쁘시더라도 꼭 영상 챙겨서 보셔서 우리 대표님의 권리를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